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금리 인상을 멈췄고 정책 대출 등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죠. 민주당은 이번에 민생 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요. 외환 보유고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죠. 지금 또 영끌족들은 마이너스 P8천, 마이너스 1억 원의 집을 던지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를 흔들었던 외환위기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달러 사세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4.62%로 상승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의 금리를 4.62%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신협에서 예금을 가입을 했어요. 1년 금리가 3.7%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국가의 채권 금리가 4.62%라는 거죠. 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미 국채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금의 이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환율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1380원을 넘어섰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심해지면요,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서 자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에서 손실을 보는 환차손을 경험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투자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도 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이용하는 SOFR 금리는요, 올해 1월 달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점점점 더 또 심해지는 겁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회장은요, 미국의 금리가 수년 내에 8%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오펙이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달러에 도전했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불커루를 앞세워서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달러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지금 또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면서 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브릭스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미국은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미국은 올해 초에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것이라고 점도표에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이 아니라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12월이나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우리 작년에 경험해 봤잖아요. 2023년 초반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반대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면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게 됐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건설사, 부동산, 그리고 여기에 자금을 빌려줬던 은행들까지 줄줄이 파산, 부도날 수 있습니다. 경제 붕괴나 부동산 붕괴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다시 부동산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가득한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라든지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다시 부동산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과거의 대한민국 환율은요, 8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1100원, 1200원 정도만 돼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1300원, 1400원 가까이 갔는데 어느 기자 뉴스에서도 위험하다고 이야기 안 하죠. 다들 그냥 쉬쉬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수긍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여전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유튜버들, 전문가들이 많죠.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고 또는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덜하고 리스크가 적을 건데, 갭 투자 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투자,
투자를 권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런 투자자들은 추후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처럼 저금리 시장이거나 금리가 인하될 때 유리한 방법이었지, 지금처럼 고금리 시장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본인만 다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입자들 무슨 죄인데요? 세입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만큼의 여유도 없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과거처럼 금리 인하나 저금리 시기에는 그 방법이 훌륭한 선택지 중에 하나였지만은, 지금처럼 고금리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는 그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때도 미국에서 전면전이라든지 공격을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냥 진행했었죠. 자, 이번에 이란에게도요, 공격을 저는 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유가가 급등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란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봉쇄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지도를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인데, 페르시아만에서 나올 때 좁은 곳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를 이란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들이 원유를 배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이거 막아버리게 되면은 유조선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유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유가는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미국은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중개를 하지만요, 최소한 3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최고가에는 팔아줘도 최고가에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로 공동중개하면서 실수요자분들한테 좀 저렴하면서 좋은 매물 위주로 거래를 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수익 내기 힘든 시장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고금리 시장으로 부동산에서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양극화 시장으로요, 상급지 또는 신축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중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지나 구축 아파트 투자하시면요, 앞으로 몇 년간 빠져나오기 힘든 시장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상급지 위주로만 거래하고 있고요. 올 초에 제가 입춘대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의 함정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고 나오지만은 상급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는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양극화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몇 달이 지난 지금 시장에서 정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투자에 대한 수익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